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련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인 규제안을 제시해주면 한국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갔으면 좋겠는데요. 상황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9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기다렸던 빨간불이 드디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흐름 보이며 전반적으로 10%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9.78% 오르며 480만 원대 회복했고요. 이더리움도 9.76% 오르며 13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거래량 22조 8,433억 원으로 어제보다 4조 원가량 증가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SEC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네. 이 바로 ICO를 현행법의 IPO만큼의 수준으로 이렇게 조건을 굉장히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네. 이 증권법에 따르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기존의 IPO 같은 경우는 기업 공개예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새롭게 이제 뭐 시장, 뭐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데 상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면 나스닥이나 다우에 상장하는 건데 이 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사실 뭐 자본금 몇백억 이상, 뭐 100억 이상, 1000억 이상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ICO 시장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자본금이 얼마 이상, 뭐 매출이 얼마 이상, 뭐 그리고 비전이 몇 점 이상 뭐 이런 게 기준이 있죠. 네. 점수가 뭐 A 플러스 B 뭐 이런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거는 사실상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다만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은 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가장 크잖아요. 네, 대형 코인들을 다 뺐네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반쪽짜리에 그친다라는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대부분의 코인 많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코인들을 또 증권법을 준수하게 되니까 이런 점들은 또 기대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밖에 SEC는 어떤 점을 밝혔나요? 네,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또 공개를 했어요. 일단은 이 클레이튼 SEC 의장이 ICO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커스터디 서비스의 이런 것들 중요성 강조했는데 이 커스터디라는 것은 저번에 뭐 수탁 관리 서비스 골드만삭스가 뭐 진입한다 이런 것도 있죠. 자, 수탁 관리 그러니까 대형 기관들을 위한 수탁 관리 서비스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이 암호화폐가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힌 거죠. 이것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좀 안 좋은데 이 비트코인 ETF를 좀 유보적인 입장 밝혔어요. 네. 그래서 ETF가 사실 뭐 빨리 올해 연말까지는 좀 승인이 많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시장 조작 우려 때문에 계속 좀 미루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악재보다 또 호재가 오늘 많고 또 이 두 가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형 토큰으로 이렇게 인정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악재를 상쇄할 만한 호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빨간불이 앞으로의 회복을 계속 이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EC의 이런 말들, 이런 것들도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WTO가 이제 하루 전에 말했던 것이 좀 공신력이 있어요. 이것이 좀 하루 늦게 좀 터져줬다. 바닥권에서 모멘텀이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WTO가 이게 2030년까지 블록체인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 가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무역 거래를 1조 달러 정도 발생시키고 무역에 대한 이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다. 좀 절약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코인도 이렇게 올랐고요. 자, 그리고 코인 두 개를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마켓입니다. 네. 디마켓과 스톰 이 두 가지를 들 텐데 둘 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여기 엄청 장대 양봉 나왔네요. 그렇죠. 장대 양보도 그렇고 밑에 보시면은 이 하루 전날보다 한 5배에서 10배 이상 올랐어요. 네, 거래량이. 거의 대폭발 수준인데요. 네.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좋은 것이 N자형 패턴입니다. 여기서 네. 이제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N자형 패턴. 네.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요. 자, 근데 이 투자
코인의 세계에는 영어로 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네. W자, N자 뭐 이런 것도 많은데 맞습니다. D자, 네. 아무튼 N자는 상당히 좀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급상승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들어가는 상당히 좀 곤란한 것이 이미 70% 정도 올랐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는 여기서 윗꼬리가 달렸을 경우 여기서 많이 들어갔다, 또 여기서 들어갔다 했을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장대 양봉이 그냥 봉 하나만 쭉 있는 것들, 윗꼬리가 없을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점에서 또 이게 20% 이상 올랐을 때는 좀 위험하고요. N자 패턴에서 이게 완벽한 N자가 이루어졌을 때는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N자가 지금 여기서 올랐을 때 이런 정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윗꼬리 달리기 전에 고점에서 정점에서 비슷하죠. 이러면 안 되고 N자가 약간 부족해야 돼요. 약간 부족한 N자가 돼야지 좀 매수에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스톰 보겠습니다. 스톰.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N자인가요? 네, 부족하죠. 네. 여기가 좀 부족하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약간 부족한, 이 부족한 N자가 차라리 더 매수 좋습니다. 네. 거래량도 뭐 6배, 10배 늘었고, 아무튼 이런 것도 20% 이상 안 올랐어요. 이런 부족한 N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시면서 좀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맑은 소식 2개 준비했습니다. 미국 소식 보시죠. 미국 나스닥이 내년 1분기 중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나스닥은 선물 거래 계약 출범에 앞서 미국 상품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는 차별화를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스닥의 선물 거래소 출범 소식은 지난해에도 있었죠. 그런데 계속 지연되다 최근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추진력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기운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과 기술 기업들이 모여 디지털 자산시장연합을 설립했습니다. 암호화폐 등 자산 거래를 위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주요 멤버로는 마이클로보그라치의 암호화폐 전문 상업은행인 갤럭시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팍스를 발생한 팍소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거래 표준을 만들기 위해 각 나라의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종 목표는 기존 법을 보완해 공정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런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 블록체인 협회의 진대재 협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위해 후임을 물색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협회장이 바뀌는 건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협회에서는 현재 이 사안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설이 돌고 있는 만큼 다음 협회장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장이 바뀐다면 정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맡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